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또는 내년에 죽는다면, 또 만약에 내가 살면서 치매에 걸린다면, 또 만약 내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진다면, 자, 이때 남아있는 내 가족들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누구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딩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엔딩 노트가 무엇이고요,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째, 엔딩 노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엔딩 노트를 써두면 좋은 점은? 세 번째는 엔딩 노트에 꼭 써야 할 것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엔딩 노트를 쓰고 나서입니다. 엔딩 노트는요, 내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희망과 또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는 노트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려워졌을 때가 있잖아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었을 때, 또 치매에 걸렸을 때,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 의식이 없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의지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때가 오죠. 자, 이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미리 써서 남겨두는 노트입니다. 엔딩 노트 왜 써야 될까요? 네, 써두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장점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 가족에게. 또 자신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는요,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이나 우리 친족, 살아있는 친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엔딩 노트를 작성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또 가족, 친족, 친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뭐 편지 형식으로 각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자신이 죽은 후에 장례식 형식이나 또 참가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 또 남겨진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항들, 사후에 자신의 희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엔딩 노트에 자신의 이제 자산을 쭉 기입함으로써 자신의 경제 상황을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데 또 계기가 되고 자산의 명확화와 또 상속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엔딩 노트는요,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향후에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확실히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 친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엔딩 노트에 뭐 은행 계좌, 또 신용카드, 또 패스워드, 또 계약 중인 보험,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해 두면요, 가족들이 내가 사후에 헤매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행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딩 노트에 꼭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항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엔딩 노트를 쓰는 내용은 이제 규칙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막상 작성하시려고 하면 막연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딩 노트를 쓸 때 주의할 것은요, 가족이 읽었을 때 명확해야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좋지만 보기 좋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엔딩 노트에 쓰는 내용은 이제 자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써도 좋지만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남은 가족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들, 또 자신이 살아온 역사나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첫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트를 본 사람, 이 노트를 발견한 사람이 이거 누가 적은 거지? 또 누구의 정보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발견한 사람에서 확실히 적어 놓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면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명, 생년월일, 또 집 주소, 또 혈액형, 또 가족 관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는 만약 이사를 하시게 되면 또 바로바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후 또는 이제 치매나 또 사고로 정상적인 의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남은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예적금, 통장, 어느 은행, 어느 시점에 있는지, 또 신용카드 내역,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역, 또 현금이 있다면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역, 요건 이제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겠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돈, 또 내가 빌린 돈, 내가 사후에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빌린 건 주고 받을 돈은 또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개인정보 및 SNS 계정입니다. 요즘 50, 60, 70 되신 분들도 대부분 SNS 활동을 합니다. 이메일 계정도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SNS 계정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 이메일 계정, 또 SNS 계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정보, 또 이 계정에 있는 기록들을 어떻게 할까, 그냥 남길까, 없앨까, 이런 내용까지도 적는 거죠. 기타 가족들이 알았으면 하면 내 온라인상에 남겨둔 정보에 대해서 적어두면 좋고,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는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료에 대한 사항이에요. 특히 내가 지병이 있다면 그 지병에 대한 내용, 또 향후 치료 방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엔딩노트에 적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죠. 사망 말고도 치매나 사고로. 자, 이때 이 내용이 남은 가족들한테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내가 알고 있는 지병에 대한 내용, 또 내가 다니는 단골병원, 또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와 또 내가 먹는 약들, 또 사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 또 연명치료라고 하죠. 내가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 내가 의식이 없으면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미리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힘들 때 간병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 또 수발이 필요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은 장소, 집이 될 수도 있겠고, 고향이 될 수도 있겠고, 어느 휴양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 이제 병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의료나 간병에 대한 그 의사는요, 엔딩노트의 기재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족들에게도 미리 뜻을 전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요, 이제 장례식과 무덤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이제 사후에 대한 내용이라 좀 우울하긴 한데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엔딩노트에서는요, 자신의 사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나 형식, 또 장례식에 쓸 자신의 사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진을 미리 자식들한테 난 이 사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는 부모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무덤이나 낙골당을 미리 예약한 곳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정보, 또 기타 내가 장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친척과 지인에 관련된 연락처입니다. 자, 만약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지인과 친척들이 다 알려야 되는데 자식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척과 친구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후에 연락이 가능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례식에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 또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친족, 또 친구, 또 선후배, 기타 이제 지인들이 있겠죠. 다음은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이 반려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자, 반려동물은요, 내가 죽고 나면 사후에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남아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맡아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애완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 이름, 나이, 병이 있다면 병에 대한 내용, 또 다니는 단골병원, 또 좋아하는 음식과 또 습관, 또 애완동물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족 개개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여기라도 평소에 내가 스스로서 못했던 말, 감사나 그리고 추억을 가족들한테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좋은 방법은 함께 찍었던 사진과 또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남겨두시면 가족들이 좋은 이제 추억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엔딩 노트를 다 쓰고 나면요, 보관 장소나 엔딩 노트를 쓰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엔딩 노트를 쓰고 나서 이 비밀 노트잖아요. 근데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내용이나 또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또 반대로 이 엔딩 노트가 필요할 때 즉시 찾을 수 없어도 곤란하죠.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엔딩 노트를 작성한 후에는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족에게 이 엔딩 노트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딩 노트를 다 쓰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취미 생활을 다시 갖고 싶다, 또 여행을 다니고 싶다, 또 미뤘던 목표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또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찾아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엔딩 노트를 작성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엔딩 노트를 쓰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이제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운 친구에게도 연락을 또 했다고 하네요. 또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기억해서 더 늦기 전에 이제 실행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감사와 또 긍정적인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50살 정도 됐다고 하면요, 이번 기회에 이 엔딩 노트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또 삶과 죽음에 대한 명언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그리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그려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